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겉머웨와 함께 오픈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독서편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문학편을 먼저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자면 저는 이제 19살 때까지 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국제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다시 이제 외국으로 취업을 하면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최근은 아니지만 한 몇 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된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네, 엘리자베스님 반갑습니다. 이 겉머웨가요. 검은 머리 외국인의 줄임말이래요. 저도 너무 이게 되게 입에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이 겉머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제 주변 분들이 저를 겉머리라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지. 지난번에는 정말 반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쵸? 우리 독서를 아주 짧은 시간에 독서 지문 한 세트를요 100% 정답을, 그것도 아무런 필기 없이, 밑줄 없이 그냥 머리로 다 푸셨어요. 논리적 사고력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그때 극찬을 해드렸는데 오늘 문화 과연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요 2025학년도 7월 우리 전국연합 학력평가에서요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당황시켰던 문학 세트가 나왔죠. 바로 현대시 세트였습니다. 보통은요, 이 현대시 세트가 가나 이렇게 나오면 하나는 좀 익숙한 게 나와요. 그래서 뭔가 하나에 의지하고 가게 우리가 좀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는데, 아니 이번에는 김수영의 긍지의 날, 그리고 강은교의 섬 어떤 사랑의 비밀 노래, 이 모두 다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낯설고 또 그냥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현장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정말 검은 머리 외국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분명히 한글이야. 읽혀. 근데 무슨 내용이지? 막 이렇게 당황했을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또 우리 엘리자베스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같이 한번 또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 보는 시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 보는 시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번처럼 정답률 높게. 네, 도전! 도전! 시작! 2,000 years later. 짠! 여러분, 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역시나, 우리 독서와 마찬가지로, 잠깐 가져가도 돼요? 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정답에만 지금 점이 찍혀 있어요. 정답에만. 그리고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습관이 돼서. 저희 한번 볼게요. 27번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27번에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답. 적절한 것이었군요. 네. 답 맞췄는데요? 전 적절하지 않은 것을. 거짓말 진짜로요? 네,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3번을 찍었거든요. 적절한 겁니다. 네. 이게 답이라고요? 네. 이게 적절한 적절한 것이라고요? 겁니다. 네. 다시 갈게요. 28번. 28번. 네, 4번. 제가 3, 4번 고민하셨나요? 고민했는데 3번을 찍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찍었군요. 네, 29번에 3번. 오케이. 맞았어.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30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번! 아니에요? 너무 크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맞을 것 같은데. 아니요, 틀렸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아예 반대 걸 지금 체크를 하셨는데. 저 5번을 제일 먼저 X표 했거든요. 이렇게. 진짜 X표도 하시는군요. 네, 이게 너무, 이게 실은,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30번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오답률 1위. 우리 친구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The team! 네! I'm not alone.
자, 영어 금지할게요. 쌤소희 TV 영어 금지.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일단은 그 전에 그 14, 15, 16, 17번이랑은 너무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고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해를 한 게 없어요. 완전 zero comprehended. 네. 완전. 그래서 이게 근데 그건 있었어요. 아, 가는 뭔가 지금 시인분이 살아계시나요? 네. 그러면은 아니요. 가 말고 나분은 살아계시고요. 저는 요 그래도 시인분과 관련된 얘기는 조금. 그래서 요 분이 이제 뭔가 마음속에 좀 스크래치가 심하게 났는데 네. 극복을 하고 싶어하는 요 다짐이구나. 약간 요런 건 알고 있었고 네. 나는 오케이 뭐 하모니가 필요하다. 약간 요런 얘기구나.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네. 나머지는 단 하나도 못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30번 문제의 보기를 먼저 읽어보셨는지 보기의 내용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 가와 나는 대립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얘네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분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게 첫 문장부터 동일할 수가 없으니까 뭐 눈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뭐 이건 오케이.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이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극복하고 하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거 아니에요?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건 뭐 어느 정도 감이 오기는 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우리는요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청 열려 있어요, 해석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의 의미는 무조건 이거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럽고 열려 있습니다만 시험 문제에서의 문학은요 이 보기가 우리의 감상의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기를 비판하시거나 보기를 부정하시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보기는 어떻게 하자? 받아들이자. 수용하자. 보기를 기준 틀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읽어보자. 예, 이게 일단 첫 번째 룰입니다. 우리가 현대시를 감상할 때, 특히나 이렇게 낯선 작품을 감상할 때는 보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 저는 왜냐하면 그 국제학교에서도 문학을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미오와 줄리엣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어떠한 해설이나 이런 보기 같은 문제를 주면서 너네가 이해해야 해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뭐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얘네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만일 너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객관식? 아니요. 전부 에세이예요. 또는 여기서 이 작품이 너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니? 우리 객관식의 비애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너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두 가문의 그동안의 행위에 있어서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우리의 어떤 대입으로 치면 논술 문제. 맞아요. 의 일부분과 좀 닮은 면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수험생들은 이 고3 학력평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겉멋에 못지 않은 그런 심정으로 풀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공감이 돼요. 우선은 이 보기에서요, 여러분, 가와 나는 대립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뭔가 대립적인 시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 같은데
근데 그거 나누지 말라는 거야.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순환과 연결,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대립적인 느낌이 든 시어를요,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읽어내 라는 걸 일단 단서로 줬습니다. 그러면서 가를 먼저 볼게요. 가만 먼저. 자,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 다른, 부딪히는 그 마음 상태가 나올 거예요. 시에서. 그 상태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의 전제가 되고 어느 하나를 극복해야 할, 넘어서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순환이다 라는 거예요. 순환. 그러면 이걸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건가요? 낯선 작품이잖아요. 네. 28번 문제 보세요. 네. 28번 문제가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않은 것은. 그럼 4개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각 연에 대해서 지금 선지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 싶을 때 이 문제를 1년 읽고 1번, 28번에 1번, 2번을 보면 어느 정도 4개는 맞는 네. 해설이기 때문에 좀 의지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2번을 읽고 3번이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번개 같은 환상, 그러니까 저는 원천을 긍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 긍지에 영향을 준 거가 이거지 않나. 그래서 저는 그 감으로 오케이.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지금 가를 해설하면서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네네. 여러분 그냥 머리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도 키워드를 순환을 줬죠. 일단 제목이 긍지의 날이거든요. 긍지가 뭐냐 하면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당당함이에요. 그러면 긍지는 긍정적인 정서일까 부정적인 정서일까? 긍정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긍지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일단 나왔다면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정서가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맞죠? 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화자가 나왔어요. 피로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해서 뭔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야? 뭔가 안 좋은 느낌인데? 라는 생각 들죠? 그러면서 구태여. 구태여는 뭐 일부러 애써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래요. 어머, 서름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아름다움은 좋은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내 긍지라는 어떤 떳떳함, 자랑스러움 이게 있다는 거야. 오늘은 필경 결국 긍지의 날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화자는 오늘을 긍지의 날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긍지라는 정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름이라는 정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피로감도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자 긍지는 좋은 것 같고 서름과 피로감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순환하는 거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28번에 선지 1번,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에서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순환의 원리를 위하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년에 보세요. 나는 피로하였고 앞으로도 피로할 것이라고 것이기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로하였으면 영원히 피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다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1번을 잘했어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가볼게요. 또 1년이잖아요. 방금 1년 읽었으니까. 나는 긍지를 서름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여기까지 맞아요?
네, 맞죠? 네, 네. 자, 긍지라는 정서를 서름과 아름다움을 대신해서 있는 긍지라고 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식하면서 오늘이 지니는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자,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긍지에는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의 의미인 거예요. 오늘은 내가 내 능력을 믿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떳떳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의미.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이렇게 어려운 시가 나오고 낯선 시가 나오면 뭔가 속 시원한 한마디 단어로 내가 보자마자 딱 정의를 내렸으면 좋겠어. 그건 욕심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선생님들도 못합니다. 다만 읽어가면서 이거 28번 문제 활용해야 되겠다. 근데 활용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 크게 무리가 없네? 논리적으로 괜찮네? 생각하면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2연으로 한번 가봅시다. 2연이 아주 중요해요. 자, 2연.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번개 같은 어떤 환상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와닿지 않죠? 근데 그 다음 가볼게요. 꿈 같은 거. 꿈은 교훈이래. 나에게 교훈을 주나 봐. 또 청춘 같은 거, 물 같은 거, 구름 같은 거,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번개 같은 환상이랑 비슷한 요소인 거죠. 뭔가 찰나에 반짝이는 것,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것, 흘러가는 것, 이런 의미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봐.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막 해가 쨍쨍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서러운 날도 있고 피로한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러운 날과 피로한 날과 긍지가 따로인 게 아니라 이건 결국 돌고 도는 순환의 원리라는 삶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 이런 구름 같은 건, 물 같은 건, 반짝이는 어떤 환상적인 것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꿈 같은 것.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런 피로함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조차도 나의 원천은 뭐래요?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그러니까 나의 원천이자 내 인생의 최종점은 긍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쪽 최종점, 나의 근본은 긍지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어떤 이상, 환상, 뭔가 구름 같은 것, 꿈 같은 게 필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나의 원천이자 나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원천이자 나의 최종점은 뭐라고? 긍지. 그렇죠. 그래서 이 긍지를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는 거래. 그리고 비처럼 퍼부어 젖지 않는 거래. 이거 역설법이에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 파도처럼 요동치는데 어떻게 소리가 없어. 그리고 비처럼 퍼붓는데 어떻게 안 젖어. 근데 어쨌든 내가 말하고 싶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종점인 이 긍지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소리가 없는 것이고 젖지 않는 것이래요. 어렵죠. 어려워요. 정확하게 이게 뭐야? 몰라. 근데 이건 긍지를 얘기한 거야 라는 건 알겠죠. 우리 엘리자베스님이 논리적이니까 이 문장의 구조를 뜯어보니까 그건 이해하시죠? 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다시 볼게요. 저는 약간, 좀 결정을 성급하게 한 거긴 하네요. 요 3번을 그렇죠. 골랐죠. 바로 그겁니다. 이제 깨달음이 왔죠? 자, 이제 28번에 여러분 3번, 4번 같이 보겠습니다. 28번에 3번을 보면 이연을 방금 읽었어요. 이연에서 나는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진 않아요. 자신의 원천이자 뭐예요? 최종점. 그건 뭐라고요? 긍지. 긍지랑 환상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맞는 말인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아주 논리적 사고를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 3, 4번에서 헷갈렸던 지점. 헷갈렸다기보다는 이 둘 중에 뭘까 하다가 음. 그 모습을 바로잡아야 함을 인식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determination, 오케이. 다짐? 이래서 이게 바로잡아야 함을 그냥 단순히 인식이랑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요 지점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해서 답을 이제 3번을 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아마도 보기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예요.
보기를 수용하지 않고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긍지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 그렇게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내 멋대로 푼. 근데 이게 자유감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 4번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제 확실히 틀렸구나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연에서 나는 소리가 없고 젖지 않은 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소리가 없고 젖지 않은 채 살아오는 건 긍지랑 연결되는 모습이에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긍지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 바로잡아야 한다?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잡을 요소가 아니에요. 내 삶의 최종점이거든. 결국 내가 다다라야 하는 지점이 소리 없고 젖지 않은 채 사는 삶의 모습이고, 이게 곧 긍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잡을 대상이 아닌 거죠. 완전 반대로 읽은 거예요. 오케이. You got it? Got it.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3년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피로도 긍지도 다 내가 만드는 것. 자, 그러할 때면 나의 몸은 항상 한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여러분, 나의 몸을 꽃이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꽃이 그냥 꽃이 아니야. 더 자라는 이라고 되어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아니 나는 이 시를 처음에 뭐지? 이러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와닿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막 내세우고 자랑스럽고 떳떳한 나의 어떤 모습이 있는 반면에 슬프고 또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순환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양분 삼아서. 그렇죠. 양분. 그래서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꽃처럼. 한치 자라는 이 꽃처럼. 그래서 내가 되게 뭐랄까, 아픈 결핍이 있어요. 슬프고 힘들고 피곤해. 근데 그 결핍이 결국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고, 그게 나의 긍지가 되고, 막 이런 순환이라는 거야. 삶이라는 게 엄청 깊은 통찰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오늘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서름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자, 합쳐지고 또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잘하는 날인가 보다. 이게 바로 성장이죠. 그래서 이제 28번에 5번을 보면 3년에서 나는 피로와 긍지가 모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가작품을 우리가 같이 만나봤고요. 30번 문제의 가와 관련된 부분 1번,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1번, 2번. 가의 모든 서름이 합쳐지는 것이 긍지의 날이라는 것은 서름을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됐어요? 서름이라는 건 긍지의 반대야. 그래서 얘는 별로인 거고 얘는 극복해야 돼. 얘를 긍지로 무조건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순환의 원리. 서로가 서로의 양분이 된다라는 그 지점. 아까 1번 이제 하셨죠? 이해했어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2번. 가의 긍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서름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긍지라는 것이 결국은 서름으로 돌아가는 거고, 서름이라는 게 결국은 긍지로 가는 거. 이 순환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1년에서부터 시작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선지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휴. 너무 길었죠? 네. 지금 나 작품이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머웨 엘리자베스님을 응원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좀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낯선 작품은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되는구나. 때로는 문제를 의지하면서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구나. 라는 걸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그렇죠. 소감 한마디 한번 들어보고 가작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외국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외국도 그 객관식이 있긴 있거든요. 객관식이 있어서. 근데 보통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화자의 의도라든지 뭐 그런 거 묻는 거 위주고, 아니면 배경 지식이 없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이거를 이 수능 이제 뭐지? 학력평가. 학력평가? 네. 요거를 보고 느낀 게, 이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나의 생각은 딱히 중요하지 않고, 일단은
그 배운 거를 바탕으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슬프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또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준 틀 안에서 문학을 감상하는 방법을 다져나가는 그런 아주 그냥 교육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시기에는 좀 어느 정도 그 울타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시간들이 잘 쌓여서 학습이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시집을 만났을 때 또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만의 감상 기준 틀을 가지고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어려운 거를 하나 제대로 배워만 두면.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아, 힘드네요. 문학은 힘드네요. 우리 잠깐 커피 타임을 갖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